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카카오 그 기업 리포트 한번 봤었는데, 기업 리포트가 조금 약간 그 밸류를 측정할 때 좀 고평가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간단히 오늘은 한번 이제 보려고요. 오늘 카카오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 그리고 센티멘털이 상당히 악화된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1, 20% 정도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제가 계산한 밸류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먼저 저번에 봤던 레포트가 이거거든요. 오늘은 밸류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밸류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카카오 이제 SOTP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가장 최근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렇게 계산을 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고 음, 엑셀로 정리를 해보고 어떠한 부분이 조금 고평가가 돼 있을까 한번 봤는데 포털 부분 이제 옛날 다음이죠.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한화증권에서 했던 게 PER 19배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5배로 낮췄고요. 좀 19배는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이게 포털로서의 가치가 조금 네이버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과하다고 해서 한 그냥 우리나라 한 시장 평균에서 조금 시장 평균 정도? 15 정도 하니까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순이익의 15배 정도 하니까 한 1조 9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톡비즈 이거는 카카오의 주력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든가 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요. 없던 비즈니스인데 이제 생겨서 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 멀티플이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다시 봐보시면 페이스북 PER에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0% 할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34.5배를 적용했는데 이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30배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3조 1070억 정도, 이게 10억 단위예요. 그래서 31조 정도. 그리고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최근 시총 적용해서 기존에 하나증권에서는 20% 할인을 적용해서 이 정도 나왔는데 저는 30% 할인까지 적용할게요. 이거 좀 너무 지주회사인데 이미 상장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그런 상장한 것들은 30% 이상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 평균상 거의 한 전통 제조업은 거의 50%까지도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30% 할인은 받아야 돼서 1조 7천억 정도, 지분율 46% 정도 계산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저는 지금 여기 하나증권에서는 2조 5천억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저는 빵으로 할게요. 이게 지금 저는 가치를 계산하기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업을 정부에서 거의 접을 수준까지 옛날에 타다의 공포감이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제외해버린다. 그럼 심각하게 보수적이죠. 저희는 지금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센티멘털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밸류보다 대단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만이 손해를 안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코마 이 부분은 규제가 아직 없는 부분이죠. 웹툰 시장이 뭐 점유율이 뭐 시장 과점을 하거나 뭐 50% 이상의 점유율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시장은 일본에서 초기 시장이고 아직 독과점이 의미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을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넷플릭스 PSR을 적용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리포트도 그래서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냥 보시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주식 리딩방의 그 정보를 보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 리포트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넷플릭스 가입자 고성장기 시기 이게 문제예요. 고성장기 시기 PSR 적용. 말이 안 되는 거죠. 넷플릭스 고성장 시기면은 PSR이 거의 20배 가까이 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해 봤을 때 저는 20% 정도 할인을 할게요. 93% 그래도 지분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나중에 추후 상장 시엔 이 돈을 다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카카오가. 그래서 8조 1천억 원. 뱅크 30% 할인을 적용할게요. 지주사니까. 뱅크도 지금 좀 말도 안 되게 계산을 해놨었어요. 이게 보니까 리포트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도 좀 바쁘시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분 가치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총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지금 여기 계산한 거 보면은 32조로 이제 시총이 그 계산 지금 시총이거든요. 32조. 그러니까 오늘 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뭐 그래봐야 이 부분이에요. 30% 할인. 전 지주사는 30% 정도 할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계산해 보니까 6조 1천억 원 정도 지분 가치가 카카오가 들고 있는 페이. 지금 기존에 IB에서 상장하기 전에 IPO 후에 20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한투증권에서. 근데 지금 한화증권에서 이제 11조 2천억 정도 계산을 했는데 그 시총 이 정도 계산했는데 저는 이 정도는 적절하다. 그 지금 좀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그래도 예상 시총을. 그래서 6조 8천억 정도. 이거는 뭐 지금 뭐 상장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 계산한 거를 그냥 어느 정도는 수용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다시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모빌리티도 저는 빵으로 계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용인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는 지금 성장 가치가 대단히 높은 산업이죠. 지금 저번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해드렸듯이 많은 그 엔터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장 가치가 높은 분야고 내년에 상장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독과점 이슈도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6조 5천억 정도 계산되고 있어요. 두나무 이게 화두예요. 잠깐 기사 한번 보시죠. 두나무 한번 봐보실까요? 두나무 기업 가치 지금 10조 원 데카콘 기업. 업비트가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국내 1위이고요. 최근에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허가제로 하면서 지금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한 3개 정도 거래소가 이제 뛰어나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거래소가 폐쇄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 이 거래소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조 원 정도 데카콘이 됐다 지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상장 후에 어느 정도 가치로 뛰어오를까가 그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사 이제 이번에 이게 어떻게 기업 가치가 장외에서 바뀌느냐 추가 투자를 이런 것들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래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번에는 마지막 거래 가격이 10조 원 정도로 추산돼서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에 해당 단가를 전체 기업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 마지막에 투자한 가격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조 원 정도로 지금 기업 가치가 계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두나무가 상장에 성공한다면 지금 IB 업계에서는 투자 업계에서는 30조 원 정도로 시가총액으로 계산되고 있어요. 지금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좀 많이 빠졌지만 상장 당시 100조 원으로 기업 가치가 추산됐어요. 지금 미국에 상장됐고 기업 가치 지금 코인 그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1위거든요, 전 세계. 그 회사가 지금 상장 당시에 100조 원 정도로 했었으니까 30조 원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증시 유동성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정도 된다. 그리고 그러면 두나무의 두나무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지분율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지금
두나무 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한 7.6% 정도. 이것도 이 하나투자증권 기업 리포트에서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투자증권 기업 리포트에서 보면은 두나무 지분 가치가 막 좀 많이 좀 15% 지분율로 돼 있고 좀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 좀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제가 수정해서 7.6%로 반영해서 다시 계산했어요. 시총 10조 원 기준으로 해서 20% 할인. 그래도 좀 할인을 해줘야죠. 지금 이게 전체 100% 자회사는 저는 50% 이상이면은 할인을 할 이유가 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비상장인 경우에. 근데 이거는 10% 이하잖아요. 지배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조 원에서 7.6% 지분율로 20% 할인. 그러면은 6천억 정도, 6,100억 정도 기업가 그 지분 가치가 인정이 되고 IPO 시 30조 이건 IPO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계산해 봐야죠. 그때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기업 가치가. 그리고 순연금 한 1조 4천억 정도.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 보면 65조 원 정도의 적정 기업 가치가 나와요. 시가총액이. 근데 오늘자 기준으로 51조 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상승 여력이 27% 정도.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게 저는 기업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을 절대로 매수를 못하고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을 좀 비싼 가격에 매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레인지상 저가면은 좀 사고 고가면은 좀 이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도하고 저가면은 분할 매수하고 탁탁탁 내려가면서 5%, 10%, 15% 자기가 이제 좀 싼 가격대라고 하면 싼 가격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싼 가격대에 들어서면 좀 사고 비싼 가격대에 들어서면은 좀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이 이렇게 고성장하는 회사는 살 수 있거든요. 사고 매도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보다는 카카오가 작고 좀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회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순이익이 30% 이상 고성장하는 장기간 고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기업은 그 순이익 성장률을 보고 PER이 오히려 높을 때 사서 PER이 낮아질 때 저성장으로 들어갔을 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평가라고 외치면 살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지표상으로는 PER이 지금 63배 정도 나와요. PER이 지금 63배예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 마무리 지을게요. 자, 카카오가 지금 PER이 63배예요. 63배인데 그러면 지금 카카오의 순이익 성장률이 지금 한 지금까지는 50%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내려가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에서 한 35% 사이? 이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니까 5년 정도만 보죠. 10년은 너무하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이게 PEG라는 게 있어요. PEG로 이제 성장률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PEG는 PER 나누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초 상식으로 PER 나누기 순이익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카카오의 PEG는 얼마냐? 카카오의 PEG는 63배잖아요. PER 63배 나누기 63배 나누기 그러면 뭐 나중에 추후에 이게 우리가 좀 장기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순이익 성장률 한 35% 정도 해보죠. 35%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엑셀이니까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1.8배 정도 나오잖아요. 보통 이게 지금 피터 린치가 이거를 쓴 개념이거든요. 피터 린치 유명한 투자자죠. 피터 린치가 말하기를 PEG가 0.5에서 매수하고 1.5 이상에서 매도. 0.5에서가 아니라 0.5 이하에서 매수하고 1.5 이상에서 매도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이 피터 린치도 좀 다르게 적용을 했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는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거는 성장률이, 이 시대의 피터 린치는 순이익 성장률이 너무 높은 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이 20% 이상, 뭐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그동안 4, 50%에 육박했어요. 최근 한 3년 동안 한 5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터 린치가 그 개념을 형성했던 시기보다 너무나 고성장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올려서 적용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배 이하에서는 매수하고 한 3배 이상에서 파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면 괜찮을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PEG 이 개념을 적용을 해서 조금 높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카카오는 이 SOTP, 이제 전체 이 자회사들 가치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 자산 가치를 더해서 시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로 계산하는 지주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이 PEG는 조금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익 대비 어느 정도 얘가 고평가가 돼 있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 2배 이하 정도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고평가된 회사는 아니다,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그 회사들도 보면은 막 2배 이상 가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얘가 이익을 못 내고 엄청나게 초고평가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 가치를 본다면은 지분 가치와 PEG는 조금 고평가돼 있지만 약간은 피터 린치가 기준으로 내세운 PEG보다는 고평가돼 있지만, 이익 증가율보다 고평가돼 있지만 이 지분 가치와 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고평가돼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좀 지분 가치 상으로 그렇게 좀 싼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는 시가총액 50조 원 초반에서 50조 원이 밑으로 깨지면은 계속 밑에서 조금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면 지금은 고평가된 영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가치로 밸류에이션을 해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